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수익과 비용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비용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5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얘기를 하고요. 매출 원가를 제외하고 영업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급여죠. 자, 급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직원을 고용하고 우리가 대가를 주는 게 급여라고 얘기를 하죠.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급여, 여비교통비, 접대비 이런 것들은 다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분계하실 때 실제로 사용하실 겁니다. 자, 급여,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거다. 두 번째,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을 저희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식사, 점심을 줬다, 저녁을 줬다, 혹은 회식을 했다. 그다음에 직원이 결혼을 해서 경조사비를 지급을 했다. 자, 이런 경우 다 복리후생비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금이라고 해서 급여를 받을 때 저희가 좀 지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급여를 내가 1,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통장에 얼마 찍히냐면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900원이에요. 이 차이나는 100원이 뭐예요? 이 차이나는 100원은요. 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항목들로 분류가 되고요. 여러분들 이 1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거냐?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실 거예요. 예수금.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건강보험에 되어 있는 건 회사 부담금은 우리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한다. 자, 이 얘기는요. 사실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은요. 고용보험은 좀 예외이긴 한데 회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근로자 본인도 좀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반절, 직원이 반절 이렇게 부담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모의고사나 아니면 분계 문제 같은 데 보시면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거니까 일단 복리후생비 중에는 직원이 밥 먹는 거, 직원의 경조사비, 우리 회식하는 거, 직원이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 회사 부담금 등이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금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비교통비입니다.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죠. 택시비, 버스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출장비가 여비 교통비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이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번 접대비입니다. 거래처와 관련된 금액으로 거래처와 식사한 거, 거래처랑 선물 준 거,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비, 자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접대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포인트, 접대비의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거래처와가 포인트입니다. 문제 풀어볼 거지만 나중에 분계를 같이 할 때요. 거래처랑 밥 먹었어 이거와 우리 회사 직원과 밥 먹었어의 차이는 똑같이 밥을 먹었지만 누구와 밥을 먹었느냐에 대한 차이로 분계를 하셔야 돼요. 거래처랑 먹었으면 어떤 거?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실 거고요. 내가 우리 직원과 밥 먹었어?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자 이런 것들 당연히 통신비고요. 여러분들 우편료, 자 이건 좀 왜 통신비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뭐 지급수수료 아니에요? 막 이런 분도 있었는데 네, 통신비 안에는 우편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우체국에 가서 등기를 발송을 한다. 자, 그러면 개정 과목을 통신비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수도강열비인데요. 영업활동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의 포인트는 모든 기본적인 전제는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실기에 가보면 알겠지만
전기요금 중에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력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이제 수도 강열비 안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포함해서 우리는 수도 강열비로 표시할 거기 때문에 전산액 2급에서는 전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도 강열비로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포함을 시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입니다. 영업활동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으로 각종 공과금, 뭐 재산세,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이 있는데요. 자, 저희가 복리후생비 설명하면서 제가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 건 복리후생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 부담금은 회사에서 반, 직원이 반을 낼 건데 자, 그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저희가 회계 처리할 거고요. 자, 재산세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 자, 취득할 때 취득록세가 있고요. 재산세가 있어요. 자, 취득록세는 한 번만, 구입하는 시점에서 한 번만 납부를 할 거고 재산세는 매년 납부를 할 거예요.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한 매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합니다. 자, 취득록세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건물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면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회계 처리를 할 거고요.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라고 비용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앞으로 문제가 나올 때 재산세를 납부했다 이러면 세금과 공과로 하시는 거고요. 내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록세를 냈다라고 한다면 걔는 취득하는 시점에서 한 번만 납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이점 말씀드렸죠? 매년 납부를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구입할 때 한 번만 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나와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여기에선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결산 때 가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감가상각비는 계산하는 계산식도 이제 각각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회계 처리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여기선 드리지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교재에서는 유형자산의 가치를 계산한 비용을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정도만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부동산이나 시설을 임차하고 지출된 비용으로 건물 임차료, 차량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임차료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저희는 보통 이제 임차료를 지급한다라고 문제에서 나올 때도 있고요. 월세를 지급한다. 내가 사업을 사업을 하려면요. 건물을 하나 빌려서 사무실을 차려야죠. 그러면 제게 있으면 좋겠지만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이 없다면 부동산에 가서 방을 막 보러 다닐 거예요. 사무실을 막 보러 다닐 거고 계약을 하면서 뭘 주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을 하게 돼요. 자, 보증금은 제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자, 임차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서 자산으로 둘 거고요.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월세는 매달 납부를 하는 건데 이게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량을 임차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임차료, 기계장치를 임차했다 이럴 때도 임차료를 사용을 하실 거고요. 자, 수선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수리비로 지출된 금액을 수선비로 볼 거다. 유형자산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할 때 사용을 할 거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수익적 지출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얘랑 짝꿍 같은 개념으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게 있었죠? 자본적 지출이 있었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배웠습니다. 유형자산 할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본적 지출은 제가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연수가 증가되는 경우에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구분을 했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뭔가 수리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금액 자체도 자본적 지출은 좀 크고 수익적 지출은 좀 작은 개념. 건물의 유리창을 교체했다. 오늘 교체했어도 내일 또 누군가가 야구공을 던져서 깨버렸다면 또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수익적 지출로 보통 처리를 한다라고 설명드렸고,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는 얘를 자본적으로 처리를 할 건지 수익적으로 처리를 할 건지 문제에선 단서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말했던 수익적 지출 수선비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선비고요. 뭔가 내가 기계장치를 수리를 했다, 비품을 수리를 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저희는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포인트가 차량을 수리했을 때 차량 수리비,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수리했어요. 자 그럼 차량 수리비는요, 차량 유지비라고 뒤에서 배울 건데 유지비에 포함이 됩니다. 차량 유지비. 수선비가 아니에요. 차량을 수선했어. 근데 수선비가 아니에요. 자, 얘만 좀 유독 기계장치를 수리했어요. 수선비예요. 비품을 수리했어요. 수선비예요. 이제 제가 여기 여러분들 안 보이시지만 이 강의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도 있고요. 노트북도 있고 막 이래요. 노트북이 고장났어. 이런 비품이잖아요. 비품이 고장난 거 수리비, 수선비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차량을 수리한 수선비는 수선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라는 점 포인트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나왔습니다. 보험료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어떤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보험 들고 계시죠? 이런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험회사에 돈을 매달 일정 금액을 주고 보험료를 납부를 하죠. 그 보험료고요. 회사의 건물 화재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차량에 대한 보험료, 자 이런 것들 다 보험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차량에 들어가는 보험료도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 유지비입니다.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지출된 비용을 차량 유지비로 둘 건데 유류세, 차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갈 거죠. 차가 가겠죠. 자 그러면 유류세, 통행료, 하이패스, 자, 이런 것들, 차량 수리비, 주차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수리비 수선비 아니고 차량 유지비라는 점 앞에서 포인트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한번 더 포인트를 잡을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차량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라고 표현을 하죠. 1년에 한 번 납부할 때도 있고요. 2번 납부할 때도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자동차세도 이 차량 유지비냐? 아닙니다. 자, 얘는 어떤 거? 세금과 공과예요. 자,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왜 쟤는 수선비가 아니고 차량 유지비인데 또 얘는 또 세금과 공과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있는데 자, 얘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세 나라에 내는 거예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로 주시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차량의 수리비만 차량 유지비에 들어간다로 여러분들이 거기만 이제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차량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다. 차량의 보험료도 보험료죠. 자, 운반비 보겠습니다. 매출할 때 들어간 비용 퀵서비스 택배비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포인트는 매출할 때 들어간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반비가 두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해보자면 매출할 때랑 매입할 때 들 수가 있겠죠. 자, 매출은 저희가 판매하는 거, 매입은 사오는 거죠. 매출은 판매하는 거, 매입은 사오는 건데, 자, 운반비가 두 개가 들어갈 때 포인트가 매출 시에 운반비 계정 사용한다죠. 내가 매출을 하면서 운반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알겠어요. 네, 운반을 해줬어. 운반하면서 발생한 운반비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면서 비용으로 둘 거예요. 얘는 비용입니다. 근데 내가 상품을 매입을 하면서 운반비가 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상품할 때,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해요?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요. 상품이라고 뒀기 때문에 매입할 때 들어갔던 운반비는 상품입니다. 얘는 자산이죠.
재고자산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반비를 설명할 때 앞에 매출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게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운반비로 처리하지 않겠다. 내가 매출할 때 들어가는 비용만 운반비로 본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매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교육훈련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육훈련비. 뭔가 교육을 시키는 이런 비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를 해요. 그럼 외부에서 이 업체를 데려다 놓고 훈련을 막 시킨 다음에 뭘 줘야 돼요? 강사료, 강의료 이런 것들을 줘야 되죠. 훈련비용. 자, 지출을 할 때 우리가 교육훈련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 도서와 인쇄가 합쳐진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책 구입한 거 이것도 도서인쇄비고요. 그 다음에 인쇄비용 이런 것도 인쇄비용이에요. 그래서 도서인쇄비예요. 명함 인쇄했다 그럼 도서인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도서 구입, 명함 구입, 인쇄비인데 자, 포인트도 자, 판관비의 전체적인 기본의 개념이 뭐였죠? 전제가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영업활동 사용하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했거나 명함을 받거나 아니면 인쇄를 했다. 자, 이런 것들 도서 인쇄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소모품비 많이 나오죠. 영업활동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비용인데 문구류나 아니면 소모성 비품이 우리가 소모품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는 비용 처리하세요 이러면 소모품비고 자산 처리하세요 그러면 소모품 빗자를 빼시면 돼요. 빗자를 빼면 자산의 소모품이 됩니다. 문제를 잘 보시고 자산 처리하세요 이러면 소모품, 비용 처리하세요 하면 소모품비. 기본적으로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시면 될 텐데 문구류, 볼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샤프 이런 것도 다 소모품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송금 수수료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어딘가 외상대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A 업체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줄 때 계좌번호 좀 알려줘 이래서 여러분들 요새 폰뱅킹, 인터넷 뱅킹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좌번호 받아서 이체를 시키면 내가 타 은행으로 이체를 할 때 뭐가 나오죠? 발생하죠?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자, 그 수수료를 저희가 수수료 비용이다 라고 처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회계를 배우니까 보통 이제 기장을 한다고 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조정이나 기장을 맡길 때 그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기장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 그런 세무사한테 들어가는 비용들, 수수료 비용, 법무사한테 들어가는 비용, 수수료 비용, 변호사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보통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문 광고도 할 수 있고 TV 광고도 할 수 있고 전단지 같은 걸로 광고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광고 선전비다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도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뜻만 설명을 드릴 거고 결산에 가면서 대손상각비를 다시 계산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대손상각비는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돼서 계산된 비용을 대손상각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매출을 하면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언제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 물건을 준 시점에서 인도를 할 거죠. 수익을 인식을 할 거죠. 외상으로 우리가 물건을 줬다. 그럼 이 외상 대금을 빨리 회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나요? 매출 할인이나 매출 할인 이런 행위들을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어요. 그럼 결산 때 가서 우리가 이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예상하는 그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수익은 어떤 거였어요? 저희가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은행에 예치를 했어요. 그럼 은행이 나한테 이자를 주죠. 그럼 이자 수익이었는데 반대로 영업의 비용에서는요. 제가 돈이 지금 부족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왔어요. 그럼 은행은 저한테 공짜로 돈을 빌려주지 않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저는 한 달에 매달 얼마씩 납부를 해야 돼요. 그 이자를 납부한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돈을 빌려 썼으니까 이자를 은행한테 주는 거죠. 이자 비용입니다.
금전을 대여 후에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금액을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고 둔다. 영업의 비용이고요. 자, 마지막 기부금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전선에게 2급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자, 기부금 어떤 건가요? 업무와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현금이나 물건을 저희가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연예인들 이제 보면 이제 녹색창 거기에 이제 가끔씩 이제 한 번씩 뜨는데요. 어떤 연예인이 어디에 5천만 원을 1,000만 원을 기부했다더라. 자, 이런 것들 기부금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제가 좋은 마음에서 안쓰러운 마음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기부를 하는 게 기부금입니다. 제가 돈을 주면서 내가 너한테 돈을 줬으니까 네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주는 거죠. 자, 기부금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가 없이 우리가 지급하는 현금이나 물건을 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익과 비용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쪽과 영업의 비용, 그런 비용 쪽을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했던 이 부분들은 다 회계 2급에서 시험 문제 실제로 출제가 되는 그런 개정 과목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좀 설명이 어려웠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